네, 어서 오세요. 러우전 이후, 이란전 이후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변할 겁니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변할 겁니다. 한 나라의 한 제국이 무너질 때는요, 내적 문제가 있어서 무너진다고 흔히 그러죠, 그죠? 근데 심리적으로 보면 자기를 너무 과신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항상 그래왔어요. 너무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제국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1858년 프랑스가 주도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99년 동안 운영권을 양호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립자 집단이 순수익의 10% 가져가고 이집트 정부가 15%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투자자들한테 배당금을 주는 거죠. 근데 운하의 주식이 잘 안 팔렸어요. 그래서 팔려다가 못 팔아갖고 이집트 파샤 정부가 50%의 이상의 주식을 보유를 했고요. 또 유럽에서는 리오넬 로스차일드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간신히 나머지 주식 판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펠탑을 만들었던 구스타프 에펠도 엔지니어로 참여했던 수에즈 운하 건설 사업이었어요. 영국이 싫어했죠. 영국이 자꾸 방해하니까 또 주식도 안 팔렸던 건데요. 인도로 가는 최단 거리길을 프랑스한테 건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이 수에즈 운하를 방해하려고 10년 동안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뭐 방해한다고 이미 주식 다 팔아놨는데 뭐 안 되겠어요. 10년 동안 뚝딱 작업해가지고 공구리 쳐가지고 1869년 8월 18일 지중해와 홍해 두 바다가 결국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개통일은 11월 17일 6,000명의 세계적인 인사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나폴레옹 3세 황후, 오스트리아 황제, 헝가리 국왕, 프로이센 왕세자, 노르웨이의 극작가 헨리크 입센 뭐 이런 사람들이 선두에 서서 배를 타고 77척의 배가 운하를 퍼레이드를 벌였어요. 아주 세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팠던 게 164km, 지금은 195인가 그래요. 200km 같이 안 되지만 폭은 좀 넓혔고 깊이도 깊게 파고 그래갖고 계속 수리를 해야 했었고 또 수면 높이 조절도 해야 되니까요. 이게 본격적으로 진짜 제대로 작동한 거는 1914년이었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1871년 프로이센과 프랑스 전쟁이 터져버리잖아요. 프랑스가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수에즈 운하 사업에 계속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는 계속 빚에 쌓여갖고 빚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집트 파샤가요. 그 파샤는 이제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던 총 주식의 44%를 모두 매물로 내놨어요. 영국이 난리가 났죠.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이거 당장 사자 그래갖고 리오넬 로스차일드 달려가서 400만 파운드를 빌려갖고 주식을 모두 사들였습니다. 이거 의회에 허락도 안 받고 한 짓이에요. 이 디즈레일리가. 하지만 의회 나가서 우리가 수에즈 운하 샀다 그러니까 기립박수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집트 정부가 갖고 있었던 주식을 모두 영국 정부가 다 쓸어간 거예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총 주식의 44%를 차지했고 배당금은 31% 차지하게 됐죠. 그 프랑스 측은 계속 56%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프랑스와 영국의 차이점이 뭐냐면 영국은 정부가 소유했고요. 프랑스는 개미들이 소유했어요. 80만 명이나 주식을 샀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또 리오넬 로스차일드이기도 리오넬이란다. 나탄 로스차일드이기도 하죠. 그 양쪽에 다 로스차일드가 움직였기 때문에 영국이 지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랬습니다. 개미들이 뭘 움직이겠어요. 영국이 좀 마음대로 했어요. 1888년에는 수에즈 운하를 중립지대로 선언하고 영국 군대를 보내서 군사적으로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군사까지 움직였죠. 그러니까요. 간단한 사례로 1904년 너일 전쟁 시작할 때 러시아 발틱 함대가 수에즈 운하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못 들어가고 저 아프리카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패전했잖아요. 그죠?
이 사실을 보더라도 영국이 얼마나 소유주 운하를 통제를 했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죠. 게다가 또 프랑스 쪽에서는요 부정부패가 많아요. 프랑스가요. 정부도 부패하고요. 그랬습니다. 프랑스 측에서 관리했던 56%의 그 수에즈 운하 주식들 여기 12억 프랑이 모였는데요. 그 중에 10억 프랑이 채 안 되는 돈만 파나마에 투자되고 나머지 2억 4천 프랑은 장관들하고 국회의원들이 나눠 먹었습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자기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부정부패해서 이런 프랑스가 어떻게 수에즈 운하를 관리합니까? 영국이 하는 거죠. 이집트 대통령 가말 나세르가요. 나일강의 범람을 막겠다고 아스완댐을 지으려고 미국과 영국한테 돈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13억 달러를 일단 빌려준다고 해놓고 3번씩 나눠서 하겠다 그러고 이자는 5%씩 줘야 되고 대신 정부는 긴축 재정해야 되고 내정을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아스완댐에 대한 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두 우리가 관여하겠다 뭐 별짓을 다 했어요. 그까지 돈 13억 달러 주겠다고. 이 차가운 조건이 성질 나도 어쩔 수 없이 나세르 대통령은 돈을 가져와야 되니까 뭐 우리가 뭐 이것저것 사정 봐서 당신들의 말에 따라 할 테니까 일단 돈이나 좀 다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 국무부에서 아무리 봐도 아스완댐 지을 때부터 운영할 때까지 이집트 경제가 이자까지 내고 원금 상환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돈 주는 게 못 줄 것 같다 그랬어요. 말을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요 나세르 대통령이 그랬다고요. 그래 알았어요.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겠다. 국유화해서 통행세 받아갖고 아스완댐을 짓겠다. 그랬다고. 이렇게 말하자 이 영국이 난리가 나버렸죠. 영국이. 수에즈 운하의 관리권을 이집트한테 뺏기게 되잖아요. 게다가 또 무슨 창피입니까 대영제국이. 응? 지금요 미국과 이란 사이의 모습이 그 당시 이집트와 영국 사이의 관계랑 참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 이 대영제국이 어떻게 깡그리 무너지는가를 보자고요. 이 수에즈 운하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프랑스도 깐죽됐어요. 옆에서 깐죽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 법무부 장관이었던 프랑스와 미테랑이 나세르가 히틀러를 흉내내고 있다. 문명으로부터 이집트를 보호하자. 하여간 입에 달린 말이 저거예요. 결국은 1956년 10월 24일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이 세 나라 대표가 모여갖고 이집트 침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거를 세브르 의정서라 그래요.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이 음모가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를 침공을 하면 그래갖고 이집트 군대를 밀어내고 있을 때 영국과 프랑스는 수에즈 운하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갖고 들어온다. 그래서 뭐라고 이스라엘과 이집트한테 얘기를 할 거냐 하면 운하 지대로부터 16km 뒤쪽으로 철수하라. 이런 최후 통첩을 보낸다. 셋이서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집트가 분명히 거부할 거고 그렇게 되면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운하를 침공해서 수에즈 운하를 장악하고 이집트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작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나세르를 제거해서 이집트의 친서방 정부를 수립하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아랍 민족주의 세력을 제거해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라크와 요르단에서 패권을 획득하고 석유 접근권을 더욱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프랑스는 레바논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중동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알제리에 또 자기네 식민지인 알제리에 무기를 대주고 있는 나세르를 제거함으로써 알제리 독립을 막을 수 있다.
미국도 좋아할 거다. 소련이 남진하면 안 되니까 미국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지네들끼리 얘기를 했어요. 이때 강력하게 이 목적을 얘기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벤구리온이었어요. 벤구리온. 1956년 10월 29일 음모를 꾸민 지 5일 후 이스라엘 참모총장 모셰 다얀이 전쟁을 일으키고 맙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는 아리엘 샤논 대령이 공수부대를 끌고 가서 스웨즈 운하에 낙하산 부대를 들여보냈고요. 그러자마자 그 다음날 10월 30일 미국과 소련이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목하면서 침공을 중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했을 때 뜬금없게 영국과 프랑스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코털을 건드리고 말았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의 코털을 건드려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부권이 됐으니까 뭐 며칠 만에 시나이 반도를 장악해 버렸죠. 다 짠 거잖아요. 짜고 친 고스톱 아닙니까? 그래갖고 영국과 프랑스는, 특히 영국, 평화 유지를 조건으로 8만 명의 병력과 200척이 넘는 전함을 끌고 들어옵니다. 수백 대의 항공기를 보내갖고 이집트의 공군을 아작을 내버리죠. 10월 31일 이집트 공군이 완전히 괴멸돼 버렸습니다. 미국은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말 그대로 분노했죠. 분노했습니다. 영국 니네가 뭔데? 저 프랑스 놈보게 저 이스라엘로 저 하는 짓거리 좀 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도 영국과 프랑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삼총사 작전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분노했습니다. 원래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명분 없이 들어갔잖아요. 스웨즈 운하 보호하겠다고. 지금이 아주 일상적으로 평화 유지 목적으로 들어간다는 걸 평화 유지하려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세계 시민들이 이렇게 멍청이리 변해버렸어요. 195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아, 저거 명분 찾아가지고 스웨즈 운하 장악하려고 들어가는구나. 다 알고 있었죠. 그래갖고 영국과 프랑스가 세계적인 지지를 잃어버렸어요. 영국이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습니다. 이 제국이 완전히 몰락하는 과정에 있다고요. 세계적인 지지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만했어요. 영국은. 지네가 아직까지도 대영 제국인 줄 알았어요. 그 미국은 자기 친구인 줄 알았다고. 착각도 참 대단하게 한 거죠. 프랑스군도 스웨즈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포트 사이드로 들어갔어요. 아직도 자기네가 북아프리카 제국인 줄 알고 알제리를 계속 식민지로 둘 수 있을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 저렇게 들어간 거예요. 아랍 국가들이 영국과 프랑스와 외교관계를 단절해 버렸습니다. 미국은 사우디 파이살 국왕한테 가가지고 영국의 수출 끊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영국의 석유 수출 중단해라. (1956년 11월 4일) 미국과 소련이 유엔 결의안에 철군 안을 내었을 때 총회에서 찬성 64표, 반대 5표가 나왔습니다. 반대 5표 중 당연히 영국, 이스라엘, 프랑스가 있죠. 그래서 두 나라가 하나 더 있어요. 뉴질랜드와 호주입니다. 자, 지켜보세요. 뉴질랜드가 호주가요. 아직까지도 영연방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 충성을 다했어요.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이 그래도 세계 강대국이다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었다고. 미국과 비교해서도 비까비까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영국이 더 강하다고 봤어요. 특히 소련이 그랬습니다. 소련은 미국과 서로 상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미국을 컨트롤한다는 희한한 착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 소련이. 그러니까 소련 주변의 그 동유럽 국가들도 영국이 매우 강한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철군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와 호주도 거부권을 행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군이 스웨즈 운하의 이집트 육군을 공격했습니다. 11월 5일 소련이 그랬죠. 프랑스, 이스라엘, 영국,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핵미사일을 날리겠다. 엄포예요. 후르시초프가 엄포 대단하게 하잖아요.
뻥이죠, 뻥. 하지만은 영국과 프랑스는 아랑곳하지도 않았어요. 참 웃기는 이 상상력이 또 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정부가요, 자기네가 나세르를 없애겠다고 공격을 하면 이집트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날 것이라, 이 상상을 한다고요. 이게요, 미국과 앵글로색슨 지역에서 주로 이런 상상을 해요. 지네가 센 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벌벌벌 떨면서 자기 나라 정부를 전복할 거라는 희한한 정신병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이요. 그때부터 그랬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이집트를 쳐들어간다고 해서 이집트 정부가 어떻게 전복이 되냐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쳤지, 이집트 사람들이. 나세리 밑에서 똘똘 뭉쳤어요. 근데 왜 거꾸로 생각하냐고, 영국과 프랑스, 미국은. 앵글로색슨의 습관이에요. 약육강식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센 놈이 쳐들어가면 약한 놈은 무릎을 꿇을 것이다. 민중들도 무릎을 꿇고 자기 나라 정부를 우리한테 바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의 정신병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요. 트럼프도 그래요. 자기네가 이란을 때리면, 지도자를 죽이면 이란 국민들이 무릎을 탁 꿇고 민중 봉기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희한한 꿈을 그렇게 꾸었단 말이에요. 이 꿈 꾸는 게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이게 바로 앵글로색슨의 약육강식 정신병이에요. 문화가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를 못한다고 말해요. 특히 이란이 어디에? 이란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란이 시아파잖아요. 예전에 카르발라 전투에서 임란 후세인이 순위파랑 싸우다가 패전하잖아요. 그때 시아파 사람들이 똘똘 뭉쳤다 그 말이에요. 자기 조카 하심한테 그랬습니다. 이맘 후세인이, 하심아, 너는 나를 위해 피를 흘릴 수 있겠느냐. 그때 하심이 14살인가 그랬어요. 걔가 그때 14살인가. 삼촌을 위해 흘리는 피는 꿀보다 달콤합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디다 대고 그렇게 함부로 행동을 합니까? 약육강 정신 상태로. 말이 조금 너무 바깥으로 흘렀네. 미국의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요, 존 포스트 덜레스 국무부 장관이 직접 행동하자 그랬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제 제재를 가하자. 그리고 실제로 존 포스터 덜레스는 영국 국채를 매각해버렸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 많이 매각하고 있죠. 이게 한 나라가 쫄딱 망하는 이제 길이다 그 말이에요. 당시 영국의 재정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IMF에다가 차관을 신청해 놨어요. 미국 정부가 IMF 사무총장한테 영국이 신청한 소리 찢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IMF가 차관 안 줬어요, 영국한테. 영국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힘이 이렇게 약한 거를 처음 안 거야, 실은 영국이요. 11월 6일 영국과 프랑스가 휴전했고요. 12월 12일까지 철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2월 12일 날 진짜 철군했죠. 아직 채 가져가지 못한 것들, 영국과 프랑스의 그 자산들 모두 몰수했습니다. 이집트가 수천 명의 자국민들이 추방됐습니다. 자, 이 수에즈 운하 사태가요, 근대 역사상 처음으로 군사력이 아닌 재정적인 압력으로 강대국을 굴복시킨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맞들렸죠, 미국이. 그래갖고 경제 제재를 그렇게 그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거예요. 미국이 지금까지도 휘둘르고 있다고. 한번 자기가 맛을 봤거든. 군사를 쓰지 않아도 IMF 딱 맞고 경제 제재하니까 바로 무릎을 꿇는구나. 영국은 꿇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안 꿇죠. 그러니까 이것도 미국의 대외 정책의 정신병적인 습관이라고요. 우리는 말이에요, 과연 외교 정책이라든가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결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도 조심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말이야, 미국이 가라 그런다고 가고 오라 그런다고 오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관계는 악화됐죠. 네. 그 당시 영국 총리였던
앤서니 에덴 사임했고요. 영국의 언론들이 모두 한탄했습니다. 대영 제국이 진정으로 몰락했구나. 이 차가운 현실을 깨달았다고. 그때부터 영국은 유럽에 같이 통합해서 유럽에서 힘을 좀 크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고요. 영국 군사박물관은 말이죠. 영국 군사박물관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스웨즈 운하 사태는 영국이 미국이나 소련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프랑스와 서독도 깜짝 놀랐습니다. 소련과 미국이 서로 공조할 줄 몰랐고요. 미국의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프랑스와 서독도. 이집트는 중동의 맹주가 되어버렸고요. 유럽의 모든 계급으로부터 중동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집트는 소련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경제가 매일 망가져가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역사죠. 또 다른 역사예요. 굴욕이었습니다. 대영 제국은 아주 굴욕을 당했어요. 당시 그 철군 하는데 반대표를 던졌던 호주 총리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연방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꾸 유럽에 달라붙으려고 하는 영국을 비판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또 의견도 밝혔어요. 1956년 스웨즈 사태는 영국과 미국 사이에 깊은 오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영국이 착각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호주와 뉴질랜드만큼 영국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어디 있었느냐. 이제 이 호주와 뉴질랜드 두 나라 공직자들은 영국과 헤어질 결심을 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주도권을 쥐는 세계가 프랑스나 독일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세계보다 영국에 훨씬 나을걸? 그랬습니다. 따라서 호주도 이제는 영국의 딸랑이로만 행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국에 찰싹 달라붙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세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호주가 이제서야 깨달은 거죠. 예.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데이비드 레이놀즈가 그 당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국은 미국의 호의 없이는 현재의 지위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 스웨즈 운하의 위기는 1945년 이후 암묵적으로 존재해왔던 사실, 즉 영국이 미국의 종속국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왜 현실을 인정을 안 하고 살았냐고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이 현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나 영국인들은 1956년까지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기네가 미국과 삐까삐까한 같은 강대국인지 착각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미국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네가 1991년 이후 세계 초강대국 오로지 한 나라 우리 미국밖에 없다는 그런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저 트럼프의 사태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트럼프는 1956년 영국의 앤서니 에덴 영국 총리랑 똑같아요. 응? 똑같이 자기를 과신하고 망상에 젖어가지고 제국주의 힘도 없으면서 마지막 깐죽거림을 부리다가 이란으로부터 얻어 터지고 나서는 미국의 제국적 권력이 무너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정신병자 트럼프가 한국한테 호르무즈 해협으로 달려오랍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 정부가 그 정도 정신병자는 아니라고 봐요. 예. 모르죠. 뭐 국힘의 힘인지 뭔지 거기에 뭐 정신병자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그 말이 되는 소린가. 더 이상 옛날 대영 제국의 그 굴욕을 겪고 있는 미국한테 충성을 바쳐봤자
같이 망하는 길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